노다지 썰전. 오늘은 반도체 종합 분석 기업이죠. QRT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두고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QRT가 공격적인 투자랑 사업 확장을 통해서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QRT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단단한 요새를 짓고 있는 걸까? 아니면 외부 충격에 너무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 뭐랄까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유리성을 쌓고 있는 걸까? 저는 QRT의 이런 대담한 행보가 회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또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거라는 낙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 좀 가려져 있는 여러 리스크들, 그리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신중론자의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QRT의 이런 질주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왜 QRT의 미래를 밝게 보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성장이 그냥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숫제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2025년 3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이 약 190억 원에 영업이익 약 20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 이상 성장했어요. 이건 작년부터 시작된 턴어라운드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체질 개선의 결과라는 아주 명백한 신호탄이거든요. 과거에는 신뢰성 평가라는 딱 한 분야의 매출의 한 70에서 80%가 쏠려 있었잖아요. 지금은 수익성 높은 종합분석 사업 비중을 3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QLT의 정체성에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던 서비스 공급자에서 이제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외부 고객 비중이 58%까지 늘어난 게 바로 그 증거고요. 심지어 대만의 그 막강한 반도체 생태계를 이용하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까지 신규 고객으로 유치했다는 건 뭐 기술력 하나만큼은 세계 무대에서 통한다는 걸 입증한 셈이죠. 여기에 우주, 항공, 방산 같은 미래 산업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고 자체 개발한 장비까지 해외에 판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8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신규 팹은 이 모든 변화의 정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2배가 넘는 인프라를 갖추고 회사의 스케일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는 진정한 의미의 퀀텀 점프 발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당히 장밋빛 전망이신데 저는 그 이면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뭐 2배 이상의 성장을 자신하고 있지만 과연 그 근거가 탄탄할까요? 회사 측 설명을 들어보면 올해 고객사 사정으로 지연된 시험 물량이 내년으로 대거 2월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 글쎄요, 이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 일시적인 착시 효과일 수 있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순수한 유기적 성장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올해 하반기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이유가 바로 그 고객사 시험 의뢰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QRT의 실적이 여전히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그러니까 핵심 고객사의 연구개발 일정이라는 외부 요인에 너무나 크게 흔들린다는 취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신사업에 대한 기대도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8%에 불과한데 이걸 벌써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부르기엔 좀 민망한 수준이죠. 특히 장비 판매는 미국, 일본, 중국 같은 여러 국가 고객사들의 최종 구매 결정이라는 아주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의 기대감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경쟁 환경도 빼놓을 수 없죠. 국내외에는 스위스의 SGS나 대만의 마텍 같은 막강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QRT가 하이엔드 시장에 강점이 있다지만 외형 확장을 위해서 레거시, 즉 저사양 시장까지 넘보는 건 결국 수익성을 갉아먹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클러스터 투자. 물론 원대한 계획입니다만 이건 3년도 더 남은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막대한 투자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만약 시장이 급변하거나 계획에 차질이라도 생기면 오히려 심각한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지적하신 리스크 요인들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합분석 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업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겠냐? 이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150억 원대였던 종합분석 매출이 올해는 200억, 내년에는 300억 원대로 급증할 전망이거든요. 이건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한 수가 바로 TEM, 즉 투과 전자 현미경 같은 최고 사양 장비에 대한 선제적 투자였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TEM 같은 장비에 투자한 것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한 수일까요? 그럼요. TEM에 투자하는 건 비유하자면 민간 천문대가 나라에서 유일하게 최신형 우주망원경을 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반도체 칩 내부에 원자 단위 결함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경쟁사들은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거죠. 모두가 투자를 망설일 때 과감하게 선제 투자를 해서 기술 격차를 벌리고 시장 수요가 폭발할 때 그 과실을 온전히 따먹는 전략입니다. 이 투자가 곧바로 신규 고객과 물량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이미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관점은 이해는 합니다만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막대한 감가상각비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TEM이나 FIB 같은 장비는 한 대에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런 고가의 자산은 회계 장부상에서 매년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게 전부 비용으로 처리되거든요. 즉, 매출이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지 않으면 오히려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추가로 발주한 장비들은 설치하고 세팅하는 데에만 3개월이 걸려서 내년 2분기는 되어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들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에 기여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반도체 경기가 다시 꺾이기라도 하면 그 비싼 장비들은 그냥 공장에서 잠만 자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면 너무 낙관적인 해석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 자체가 QRT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봅니다. 남들이 못하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경제적 해자를 파는 것이죠. 아까 경쟁사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의 마텍 같은 경쟁사들, 물론 강력하죠. 하지만 QRT의 전략은 그들과 모든 영역에서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TEM 투자를 통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초고난도 분석 시장을 선점하고 우주, 방산 같은 특수 분야로 파고드는 건 의도적으로 경쟁을 피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려는 아주 영리한 움직임이죠. 신규 고객과 신사업에 대해서도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고 우려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기우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만에서 넘어온 글로벌 고객사건만 해도 그래요. 이건 단순히 고객사 하나를 더 늘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이라는 그 강력한 반도체 생태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만 저는 그걸 다르게 해석하고 싶네요. 그 글로벌 고객사가 전체 물량을 한 번에 맡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제품군 2개, 내년에는 4개,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늘려가고 있잖아요. 이건 오히려 QRT에 대한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금 맡겨보고 괜찮으면 더 주겠다는 뭐랄까 일종의 긴 오디션을 보고 있는 셈이죠. 완전한 신뢰를 얻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그걸 신뢰 구축의 과정으로 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파트너십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처음부터 모든 걸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주, 방산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단계 아니냐고 하셨지만 중요한 건 국내 관련 모든 기관과 협력하면서 신뢰성 시험 표준화 작업에 QRT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건 미래 시장에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한다는 뜻이고 향후 관련 시장이 열렸을 때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아주 강력한 효과로 이어질 겁니다. 물론 표준화 작업 참여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당장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규모의 경제를 논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단계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런 신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당장 내년 실적을 좌우할 핵심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2배 성장이라는 목표의 현실성이죠. 저는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올해 지연되었던 물량이 내년에 집중된다는 게 핵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물량의 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SoC, 즉 시스템 온 칩이나 CXL 같은 차세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거든요. SoC는 말 그대로 칩 하나에 컴퓨터 전체 시스템을 집어넣은 거고, CXL은 서버의 여러 부품들이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신기술입니다. 이런 최첨단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건 기술적으로도 훨씬 복잡하고 당연히 단가도 훨씬 비쌉니다. 이건 단순히 물량이 늘어나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평균 판매 단가, 즉 ASP 자체가 높아지는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이연든 고부가 가치 물량에 방금 말씀드린 신규 사업 성과가 조금이라도 더해진다면 2배 성장과 10%대 중반의 이익률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사 하정으로 지원된 물량이 내년에 반드시 계획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반도체 개발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령 계획대로 다 들어온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그건 작년과 올해의 실적을 합친 것에 가까운 일회성 매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모두 걷어냈을 때 QRT의 순수한 내재적 성장률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만약 그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내후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바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도 내년 1분기가 전체 흐름을 예측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더군요. 이 말 자체가 그만큼 내년 실적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발언을 불확실성의 인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1분기부터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테니 지켜보라,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죠. QRT는 종합분석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TEM 같은 과감한 선제 투자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구축했고요. 고객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다변화해서 안정성까지 더했습니다. 여기에 우주 항공이나 장비 판매 같은 미래 먹거리까지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용인 클러스터 투자로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은 매우 명확하고 희망적이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QIT의 노력과 비전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적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핵심 고객사의 R&D 일정 리스크, 아직은 성과가 불투명한 신사업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외의 만만치 않은 경쟁 구도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연된 물량이라는 변수에 크게 기댄 내년도 성장 전망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막대한 투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QRT가 제시한 청사진이 흔들림 없는 현실이 될지 아니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는 결국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과 회사의 강력한 실행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논의된 낙관과 신중,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QRT라는 기업의 미래를 더욱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통찰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